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6일 저녁 6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저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바가 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향한 급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기자회견이나 공동 메시지 등 어떠한 것이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탄핵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승복 메시지를 내라는 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승복은 의무라는 거죠. 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뭐 밝히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승복 안 하려면은 국적을 반납하고 뭐 이민을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짧지만은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아마도 오는 금요일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어제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과 그리고 세종대로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세력이 동원한 인원수가 비슷비슷했습니다. 뒤늦게 민주당 쪽에서 군중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켜보면서 8대0 전원 일치의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좀 느슨하게 기다리다가 최근에 좀 다급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광장의 여론과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 다수가 거의 6대4 정도로 정치에서 6대4 하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겁니다. 6대4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미 드러난 사안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뭐 그건 불가피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상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이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에 이변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재판은 예측한 대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큰 재판일수록. 그런데 이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8명 중에 3명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탄핵 기각편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한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중대한 헌법 위반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심을 맡은 분이 정형식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분의 과거 선고례를 보더라도 아주 철저하게 헌법 수호 의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진영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정형식 재판관 딱 치면은 이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했고 또 그 결정에 있어서도 절대로 사적 이익이라든지 사감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8대0 파면 결정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준 행태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로 광장에 나와서 자기를 지지하는 극렬 보수층, 이들을 보수층으로 불려야 할지는 좀 주저가 됩니다. 보수는 사실과 법치를 수호하는 세력인데 이들이 법치를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극렬 지지층입니다.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는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승복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분의 행태가 워낙 불안하니까 승복하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파면으로 결정되었을 때 극렬 지지층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시설물이 무너져가지고 3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폭력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당연한 승복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아마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으로서의 원점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직무는,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선서하는 내용은 항상 헌법 수호입니다. 헌법 수호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책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어떤 선서를 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